예, 계약부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해지에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 게 계약 성립. 채권은 우리가 10개 중에 한 8개 맞춰야 됩니다. 자, 계약의 종류 배웠고, 그죠? 계약의 종류. 우리 시험 범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것만 시험 범위잖아. 쌍유, 낙, 불계약이죠.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계약. 그리고 계약 종류. 그리고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이 바로 동시행환경권하고 위험부담. 여기까지 쌍무계약에서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배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세 문제 나와요. 해제에서 2개 아니면 1개가 나옵니다. 2개가 정상입니다. 중요하니까. 자, 해제. 우리 계약법에서 이게 꽃이야. 계약법의 꽃이야. 해제. 해제를 모르고서는 계약법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제. 그죠? 자, 한자인데 풀어 해친다는 거죠. 풀어 해체가지고 없앤다 이겁니다. 해제. 막 풀어 해체해서 없애는 여자를 그죠? 머리 다 까가지고 빡빡하는 거야. 이제 없는 걸 하는 거야. 없는 거. 해체. 풀어 해체가지고 없는 걸 한다. 그 다음에 해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임대차는 해지,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 이렇게 돼요. 아직도 이제 임대차를 해제한다. 입을 갖다 확 이래야 돼. 입을 갖다. 임대차는 해지,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해제권, 해지권, 지속권 없다는 거. 매매나 교환에서는 해제, 임대차는 해지. 차이점 요거는 뭐죠? 소급이죠. 그죠? 소급적으로 없는 걸 하는 거야.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해서 없는 걸 하는 거죠. 소급적으로 원래부터 없다. 시계 소급적으로 무효된다. 소급적으로 없는 걸 한다. 해지는 임대차 해지는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오늘 해지했어요. 내가 만약에 자 여기서 내가 3년 했다. 3년 동안 월세를 내가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오늘부터 월세 안 주면 되니까 해지는 장래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이게 차이야. 비소급적이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자 제자와 치자를 바꾸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 해제만 많이 나옵니다. 자 계약 해제의 갑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의 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주고 당사자 제3자는 해제를 못한단 말이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언더라인 되어 있죠. 소급적으로 이게 포인트야.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 같은 말 무효로 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마찬가지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상태로 없는 걸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 소급. 그럼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이 있어요. 해제권은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입니다. 자, 해제권도 권리니까 개나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해제권 이건 일단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 어떻게 행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제척기간 몇 년이겠어요? 10년, 행정권.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권은 개나 손하는 게 아니라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법정 해제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약정 해제권이죠. 해제권. 그럼 그 해제권은 요거야. 원칙적으로 예외. 법정 해제권 나중에 조금 전에 했단 말이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 아까 잠깐 했죠. 채무 불이행 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죠. 약정된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구별개념으로 합의해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합의해서 둘이 합의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자꾸 이런 해제가 헷갈리는 거야.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권이 발생.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들 이걸 원칙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따르려 그러면 알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빵에서 시작하면 빨리 합격해요. 이건 중되는 거하고 똑같아. 중 선임도 되는 거죠? 다 버리라고 그러냐, 속세를. 그래야 그 사람이 빨리 통달하는 거야. 그죠? 그 증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막 뭘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잡뻥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전세하고 전세권 이걸 파악하는데 몇 년씩 걸리죠? 이거는 뭡니까? 등기 안 하고 등기한 거 물건이니까 뭐야 전세가 만주면 바로 자 뭐야 등기부 등록 가서 바로 경매하면 돼요. 이거는 뭐야 소송해야 돼.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최악의 이거는 자꾸 이제 이거 공부할 때도 이거 생각하고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전세나 무조건 임대차로 바꾸고 읽으면 됩니다. 임대차 시계를 월세 내는 거예요. 자, 합의해제. 합의해제 같은 말, 이거는 합의는 계약이니까 해제 계약이라고 돼. 해제 계약. 해제 계약. 요거는 자, 이게 적용이 안 돼. 이거는 단독 행위를 전제로 한 거.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해제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일방적이 아니라 계약으로 합의 해제한 해제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아까 이거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규정 이건 특약으로 한 거예요. 특약. 특약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특약이니까. 민법이 적용이 안 돼. 이게 적용이 안 돼. 근데 적용되는 게 몇 개 있어. 개념 자체는 적용을 소급하는 거죠. 자, 그것부터 갑니다. 오른쪽에 2번에 해제와 구별 개념 중에 표시자 꼭 여기 장난을 쳐요. 1번 해제 계약. 계약의 동그라미 쳐. 해제 계약 같은 말 합의의 동그라미 쳐. 합의 해제. 구별 그래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제목이 계약의 해제 이렇게 나오면 자, 조심해야 돼. 계약의 해제가 나오면 이 해제권에 의한 해제하고 합의 해제로 나눠진단 말이야.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 합의에 다 포함되는 거야. 합의 해제 같은 말 해제 계약. 저거 다르죠, 그죠? 계약의 해제는 이 해제권을 의미하는 거야.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이건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겁니다.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 안 했어. 그럼 갑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시계 빌려고 하는 거죠. 갑이 내가 잘못 팔았다. 을이 잘못 샀다. 그러면 갑이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1월 7일 날 갑이 을 보고 야 그라 내가 있잖아 심심하니까 정모랑 너랑 계약이 없던 걸 하자. 없던 걸 하자. 그래 알았다. 없던 걸 하자. 둘이 합의해가지고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게 합의해제입니다. 이건 어떤 사유가 없어요. 건 일요일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던 걸로 되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특약하면서 손해배상 얼마 해줄게. 그러면 해줘야 돼 이제. 그건 특약이 없는 한 손배 청구를 못하는 거죠. 갑니다. 1번 해제 계약 같은 말 합의 해제는 기존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둘이 합의하는 거야. 둘이 소급적으로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해소 같은 말 소멸이죠. 해소시키는 데 대해서 합의한 채권 계약입니다. 이거는 채권 계약이야.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합의 해제했어요. 합의 해제의 효과는 당사자 합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둘이서 합의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죠. 해제 계약은 단독행위인 해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므로 전혀 다르므로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합의 해제는 특약이니까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자 원래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 법정 해제하려면 한 번 더 최고해야 돼요. 최고했는데 최고기간 내지 안 하면 해제권이 발생해. 이건 최고 필요 없어. 둘이 합의했으니까 최고 필요 없고 즉시 해제됩니다. 최고 등 요건 필요 없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안 돼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자, 그러나 뒤에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해제도 소급표하고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제해도 당연히 해제의 개념이 소급표니까 소급표는 적용되고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둘이 해제했는데 제3자한테 손해입히면 안 되잖아요.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해제 조건 줄 거세요. 조건입니다. 이건 총칙에서 배운 거죠. 우리 조건은 무슨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죠.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소멸되는 거. 이거는 소급하지 않죠. 조건이니까. 실권, 약권에다가 땡땡. 해제 의사표시 없습니다. 조건이니까 의사표시 없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근데 해제 조건 붙일 때 채무불이행 등 해제 조건이 성취만 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데 이건 장래적입니다. 장래양에서 효력이 소멸된다. 이게 해제 조건이죠. 자, 이러한 해제 조건이 있는 약관 내용을 실권 약관이라 그래. 권리를 실효시키는 약관. 자, 3번에 취소는 세 가지 뭐죠? 제한능력, 차고, 사회강박이죠. 자, 취소는 자 박스로 오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분야가 해제는 계약에만 있어요. 계약의 해제, 단독행위는 해제란 말이 없습니다. 계약만 해제하는 거예요. 다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취소죠. 계약 취소, 단독행위 취소, 합동행위 취소 다 가능합니다. 자, 발생 원인은 해제는 두 가지죠.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 그리고 계약으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취소는 딱 법률 규정밖에 없어요. 제한능력, 차고, 사회강박 두 가지죠. 세 가지죠. 재착사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으로만 발생합니다. 계약으로 취소권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음 채책기간. 해제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죠. 취소도 10년이 원칙인데 짧은 게 3년 하나 더 있죠. 취소권은 취소의 반대말이 뭐예요? 취소의 반대말 추인이잖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이 하나 더 있죠.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자, 의무는 해제는 두 가지죠.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그러나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개념이 달라요.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자, 이제 방가로 2번 해제권의 발생 원인 갑니다. 자, 일단 법정 해제권이 원칙이니까 약정 해제부터 먼저 보겠어요. 약정 해제권. 자, 1번에 약 해제권 유보 동그라미 유보한다는 약정으로 말 유보는 보유죠. 해제권 유보 보유한다는 약정. 기억. 해제권 유보 약정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니은 대표적인 게 계약금이 교부되면 해제권이 유보된 걸로 해석됩니다. 적으세요. 계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추정입니다. 계약금 교부는 해약금 추정이니까 약정해제권 유보로 추정합니다. 자, 2번 약정해제권은 계약으로 정해지니까 최고 필요 없죠. 기억.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합니다. 즉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니은의 약정해제권의 해제도 해제니까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합니다.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해제하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해요. 자, 다음 갑니다. 자, 디귿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약정해제는 조심해야 돼. 채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약정 사유 발생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손해배상은 무조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2번 법정해제권 발생 원인은 결국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법정 해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법에 딱 정해진 해제권이라는 거죠. 이게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은 자, 채무자갑에게 피책 사유가 있어야죠. 피책 사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채무 불이행.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채무 불이행. 자, 2월 1일 날이 이행기였다. 정했어요? 2월 1일 이행기인데 2월 1일 날 이행기에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 2월 2일 날이 되면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가 되면 이제 지체 배상이죠. 우리 지체이자 주잖아. 지체이자. 지체이자가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이거는 한 번 더 최고해야죠. 최고해. 자, 혹시 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행기를 최고했는데 최고 기간 내에 또 이 지체도 그러면 이때 해제권 발생하죠. 다음 이행기에 이행 못할 이행 불가능이죠. 이행 불능. 이건 아까 했죠. 이행 불능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 집이 불탔죠. 불이 났어요.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거는 최고 필요 없습니다. 최고가 필요. 왜냐면 집이 불탔는데 뭐 이행하라 그래도 이행할 수가 없잖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차이는 최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 법률에 544조 적혀져 있다 그래서 법정해제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546조 있다 그래서 법정해제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몇 조를 내오지 말라 그랬죠, 그죠?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법에는 없지만 자, 이게 우리가 18세기는 이걸로 해결됐어요. 19세기는. 우리가 프랑스 민법에는 1800년대 같으면 두 가지. 이행지체 아니면 이행불능이에요. 자, 돈 가지고 안 주는 게 이행지체. 집이 불났다, 이행불능이에요. 근데 이제 19세기 오니까 이 두 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 두 개밖에 없어. 왜? 프랑스 민법 뺏겨왔으니까. 근데 자, 이행을 하기, 이거는 이행을, 자, 만약에 1000만 원 빌렸다. 1원도 안 갚는 게 이행지체입니다. 근데 1000만 원 중 900만 원만 갚았어요. 그럼 100만 원 안 갚았잖아. 이행지체는 아니잖아, 100만 원. 900만 원은. 그런 걸 불완전 이행이라 그래. 완전 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이행이라는 거죠. 자, 불완전 이행은 결국, 자, 이것도 최고해야 돼. 자, 100만 원 최고해야죠. 원칙은 다 최고하는 거야. 이행 불능은 최고하는. 이거는 최고해도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채무자 이행 불능. 채무자의 채무래. 좀 채권자가 잘못한 게 바로 아까 했죠? 수령지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 제공하면 오른손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 수령지체.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권자 지체죠. 이것도 당연히 최고해야죠. 이거는 채무자가 기일을 넘긴 거고, 이거는 채권자가 기일을 넘긴 겁니다. 해제는 요 세 개는 누가 하겠어요? 채권자가 하겠죠. 이건 누가 하겠어요?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만 해제할 수 있는 거야. 제3자는 해제를 못해.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뭘 못한다? 해제를 못해. 해제하면 원상회복 청구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 나오면 채무불이행이야. 그리고 해제도 하고 앤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무조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나오면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항상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약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총칙에서는 뭐야? 총칙에서는 취소사유가 뭐죠? 제착사물이 그리고 있어야 되고, 제한능력, 착오, 사유강박. 그 다음에 이제 107, 108, 109, 110 진통착사, 유무지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제 민법에. 그걸 기본 가지고 깔고 있으면 다른 게 읽어도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또 가보죠. 그럼 다 했으니까 교과서 섞어 가보죠. 자, 이행지체와 해제 544조. 법에 있으니까 법정해제권 그러는 거예요. 자,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된다 그랬죠?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이니까 이제 갑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우리는 그냥 갑으로 하겠습니다.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 을은 일단 채고해야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 같으면 독촉. 자, 채고도 이거 일부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독촉으로 많이 바꿔서 출제해요. 독촉. 같은 말 또 채무의 이행 청구. 이행의 청구. 채고, 독촉, 이행 청구를 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여기까지가 이행지체예요. 그런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외 외워야 되겠죠? 채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가 미리 나 돈 안 갚겠다. 그 사람한테 채고해봤자 또 안 갚을 게 뻔할 뻔자한테 기회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채고하지 않고 즉시 해지합니다. 모사팔초도 워낙 많이 내죠. 정기행위도 채고 안 합니다. 정기행위. 근데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맞췄어요. 자, 갑니다.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하여 줄거보죠. 일정한 시일, 요게 정기야, 정기. 결혼식 날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정기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옵니다. 해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야.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정기에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뭘 하지 아니하고 채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채고 안에 드는 거 두 개. 자, 미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거요. 두 번째, 정기행위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통 이행지체라는 거죠. 이행지체의 개념. 채무자의 줄거 뭐가 있어야 되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다 귀책 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 땡땡. 채무 이행이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고의 과실이 바로 귀책 사유죠.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채고해야 할 것, 채고해야죠. 자, 밑에, 자, 1. 원칙은 이행 채고해야 됩니다. 2번 외워야 됩니다. 채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즉, 채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죠.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좀 정리해야 돼요. 1번, 2번은 조금 전에 했던 거고. 1.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 2. 정기행했죠. 그 다음은 3번. 자, 이것도 임의 규정이니까 특이하게 우선해. 당사자가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뭐가 있죠? 특이하게 있는 경우. 다음 4번. 이행불능으로 해지하는 경우. 자, 5번. 불완전 이행이 있었는데, 근데 100만원 불완전 이행이 있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적인 애 적으세요. 대표적인 깨진 골동품. 이렇게 깨진 골동품. 자, 대한민국에 이 골동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행하다가 살짝 금이 갔어요. 자, 이 골동품이 다시 원상회복이 안 되잖아. 이런 것은 자, 즉시 해제입니다. 추후에 완전히 불가능하잖아. 깨진 골동품 계약입니다. 다음 6번에 약정 해제도. 약정도 채고 필요 없죠. 약정 해제. 자, 7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제. 이것도 채고 안 합니다. 즉시 해제예요. 다음 채무자가 156조입니다. 채무자가 채고 기간 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어야 됩니다. 자, 해제권의 발생. 자, 첫째,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은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일주일, 10일 최고기간 내에 만료한 때 해제권이 발생해요. 그럼 해제권 발생해서 제척기간 몇 년이야?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내 해제 안 하면 안 돼. 2번.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아직 10년이니까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대로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줄이면 뭐죠? 지연배상이죠. 지연배상을 포함하여 완전히 이행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자, 니은의 정기행위는 최고 안 한다 그랬죠? 정기행위는 땡땡. 정기행위, 결혼식 날 웨딩드레서 채무 불이행만 있으면 웨딩드레스 불이행은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고, 최고는요 하지 않아요. 해제권이 발생했다. 의사표시는 해야 되겠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해제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해제한다 그래야 되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해제가 안 돼요. 다음 이행지체 완전히 반대. 이행불능과 해제권 546조 갑니다. 최고 필요 없죠. 채무자의 뭐죠? 책임 있는 사유. 여기 바로 고의나 과실이죠. 고의 과실로 이행이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게. 아까 귀책 사유가 없는 불능이 뭐죠?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헷갈리면 안 돼. 위험부담하고 기업 계약이 성립된 후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같은 말 고의 또는 과실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어야 됩니다. 살짝 적으세요. 그리고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무슨 문제라고?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자, 니은에 이제 최고, 이행 최고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그랬죠. 디귿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언더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업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이행 불능이죠. 그럼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그거 잘 보세요. 그 이행 불능이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숫자 나왔어. 숫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매수인은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야.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해지하는 것이지 매수인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해지할 수는 없다. 잘 봐야 돼. 숫자란 말이야. 이거 시험장에 가면 그 숫자 동그라미 치고 옆에 적으세요. 동태눈을 뜨지 말자라고 딱 적어놔. 이거 동태는 좀 안 보입니다. 읽을 때 워낙 자주 나와요. 다음 리얼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발생 시기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입니다. 이행불능 발생한 때 즉시죠. 따라서 이행기 전에 불능이 되면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기가 2월 1일이었는데 그냥 1월 한 10일 날 1월 10일 날 불이 나버렸어요. 갑의 귀책 사유로 갑이 휘발려서 불질러 버렸어. 그럼 이행기 전이지만 이행 불능이니까 즉시 1월 10일 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 지체는 이행기가 지나야 지체가 되지만 이행 불능은 이행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게 불능과 지체의 차이입니다. 다음 3번 불완전 이행과 해제권. 자, 불완전 이행과 이건 자주 나오는 게 요거는 법이 없단 말이야.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자 불완전 이행수 판례가 자 불완전 두 개로 나눠요. 자, 우리가 주된 채무 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채무는 우리가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예컨대 우리 주된 채무 한번 보죠. 지금 선풍기를 한번 해보죠. 갑이 선풍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선풍기 매도인은 주된 채무가 뭐야? 선풍기를 이전해 주는 뭐 이게 이제 주된 채무죠. 부수적 채무는 선풍기 사용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게 부수적 채무야. 그러니까 사용 방법 안 가르쳐 줬다고 우리 해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해지를 못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그겁니다. 기억. 또 그다음 그렇죠.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완전 이행의 경우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주된 채무 불이행만 해제권이 발생해. 그러면 이제 불완전 이행이 두 개 나누겠죠. 추후에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줄이면 추환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추환이 가능하면 추환이 가능하다는 아까 금전 채무야. 돈을 1억 빌려줬는데 아직 100만 원 못 받았어. 그럼 100만 원은 추환이 가능하잖아. 땡땡. 그럼 최고해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 중에 완전 이행을 최고한 후 100만 원 더 갚아라 라고 최고한 후 최고 기간 내에 완전 이행이 없을 때만 해제권이 발생해요. 안돼. 나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아까 살짝 적었어요. 아까 뭐였죠? 금이 하자 있는 골동품 매매. 하자 있는 골동품 매매는 똑같은 걸 다시 불가능하잖아. 이행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해야 되고 추환이 불가능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자, 니은 중에 표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부수적 채무 경우 선풍기 사용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이걸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즉 대표적인 애 적으세요. 줄거세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나오죠.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협력 의무가 바로 부수적 채무야. 부수적 채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차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협력 의무 위반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완전히 외워야 돼. 자, 그럼 배웠어. 우리 머리 나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러 앞으로 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서 배웠죠? 총칙에서 배웠잖아. 유동적 무효로입니다. 46페이지 오네. 46쪽 46페이지 한번 돌아와보자. 돌아왔습니까? 46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 여기서 나왔죠.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언더라인 나오죠. 그러나부터 그죠? 찾았어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그러나부터 자 시작. 그러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거야 바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면적예우라고 그랬잖아요. 유상계약. 자, 갑과 을이,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 안동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뭐죠? 매매계약, 이런 거 유상계약. 자, 매매계약. 그리고 지상권 설정계약이죠. 이런 지상권 설정에도 가등기도 포함되죠. 예약도 유상 계약을 체결했어. 아직은 허가받기 전이니까 뭐죠? 유동적 무효다. 자, 그럼 원래 이 주된 땅을 팔았다. 주된 계약이라면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1억 주는 이게 주된 채무잖아요. 소유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처 이게 주된 채무. 근데 이제 갑과 을은 관할관청 안동시청에 가서 허가를 신청해야죠. 허가는 며칠 내 허가 줘야 되죠? 중개사법 배웠잖아. 며칠? 아까 뭐었어요? 15일 내 15일 내 허가 여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직 허가를 안 받았다. 아직은 유동적 무효야.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있잖아. 갑도 허가 신청 하나 가고 을도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있죠. 요거는 자, 요거는 공법상 의무잖아. 이렇게 이 주된 의무는 요거잖아요.
이 공법상은 뭐 이거는 뭐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니까 갑이 안 갈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을은 이 계약을 해지 못합니다. 안 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죠. 소송해서 의사진술을 명의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허가신청 협력 안 한다고 이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가 없다. 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방가리 2번. 허가신청 협력은 땡땡 뭐라고 돼 있어요? 부수적 의무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읽어보죠.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소송으로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함이 있어. 자, 보세요. 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 이게 먼저 선이행이죠. 자, 15일날 지금 먼저 이행 선이행했다가 한 15일 있다가 허가 떨어졌다. 허가 떨어지면 이제 유효가 되니까 소유권이잖아. 이게 동시행이잖아. 이게 후이행이죠. 요게 선이행, 요게 후이행이죠. 선후야행, 동시행이 아니야. 자, 이 소유권이전 안 해준다고 허가 신청 못하겠다. 못한다는 거죠. 자, 그겁니다. 선후관계, 동시행이 아니야.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함이 있어. 대금 채무에 관해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다. 왜? 대금 채무는 아직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매매 대금 1억 이행 제공 없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또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손해배상은 가능하겠죠.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뭐가 선이행이라고? 협력 의무 이행이 선이행. 이게 자 소유권이전은 후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동시행 항변권 우리 어제 배웠자. 전번주 배웠잖아.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원위치로 가면서 동시행 항변권 살짝 보고 갈까요? 150페이지. 150쪽. 토지거래 허가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150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찾았어요. 거기서 나오잖아. 거기서 몇 번 나와요? 동그라미 5번 이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게 선이행이라고 적혀 있죠. 먼저 이행이고 뒤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대금 지급 이게 후이행이야. 선후관계지 동시행이 아닙니다. 거기 선후관계가 2, 3, 4, 5 그 4개라 그랬죠. 앞에 게 선이행 뒤에 게 후이행. 1번은 아예 동시행이 아니고 6번도 아예 동시행이 아닌 거. 2, 3, 4, 5는 선후관계. 요 6개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157쪽. 근데 민법이 어려운 게, 민법은 총칙에서 나왔다가, 물건에 나왔다가, 계약에서 나왔다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동그라미 4, 수령지체로입니다. 채권자 지체와 해제권, 땡땡. 수령지체는 수령을 안 하는 게 수령지체죠. 안 받아주는 게 땡땡. 채무자는 거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발 좀 수령하라고 채무 수령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무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무자 쪽에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5번에 이제 담보 책임에서 계약 해제권은 최고 안 합니다. 땡땡. 담보 책임에 의한 해제는 줄거세요. 무조건 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 담보 책임 해제는 최고 안 한다 그랬죠. 담보 책임 해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행 채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번. 자, 해제는 채무불이행일 때 해제한단 말이야.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정 변경이 있다. 아무리 사정이 변경되어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랬죠. 사정 변경으로는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4번 가죠. 해제권 행사는 형성권 행사 땡땡땡 어떻게 해야 돼? 일방적 의사표시죠. 무조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요. 전화해가지고 해제한다 그러면 돼. 자, 543조 해지권 해제권. 자, 이랑 계약 그러면 약정이야.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 그럼 법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상방이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때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줄었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제한다. 그다음 제양 전항의 의사표시 그러면 해제나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만 하면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다. 자, 양가로 1번에 해제 의사표시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못 붙이죠.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4번 그러나 해제 의사표시 자체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죠. 해제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니까 제한능력 3명 적어봐. 누구누구죠? 미한성, 차고, 사이강박 등 사적이 있다면 해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에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에서 행사와 소멸 두 가지의 불가분입니다. 547조 잘 보세요. 1항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 여러 사람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의 불가분이죠. 다음 2번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한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소멸한다. 자존합니다. 이걸 해제권 행사나 소멸의 불가분이라고 그러죠. 불가분. 분할할 수 없다. 자, 오른쪽 3번 보세요. 오른쪽 맨 위에 3번. 이것도 임의 규정이잖아.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도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말 뭐죠?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가분성. 무조건 법에서 불가분성이 나오면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 불가분은 가히 분할할 수 없는 거죠. 분할할 수 없는 성질을 불가분이라고 그래요. 자, 해제권자가 또는 해지권자 똑같아요. 임대차라면 해지권이고 매매나 교환이라면 해제권이죠. 해제당할 상대방이죠. 자, 해제권자가 만약에 값을 공유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라고 하죠. 해제당할 상대방도 3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채무를 불이행했단 말이야.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이쪽에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자, 불가분이니까 전원이 이렇게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원에게. 그래야 불가분이죠. 자, 한번 보죠. 자, 갑이 A가 해제한다. 얘가 아직 안 했잖아요. 해제가 안 됐죠. 이거는 뭐 한 5, 1을 했다고 하죠. 다음, 을이 해제한다. 뭐 12월 1일 했어. 아직 해제 안 됐죠. 왜? 얘 남아있으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한다. 아직 안 됐죠. 요 남아있잖아. 맨 마지막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해제한다는 마지막 12월 30일 날 했다. 그럼 이때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지만 소급하죠. 그죠? 소급해서 1월 1일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전원에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많은 게 뭐냐면 임대차는 우리 여기입니다. 여기 공유하고 있을 때 월세 안 돼도 전원이 해제해야 됩니다. 한 명이 해제해서는 안 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행사의 불가분이야. 그 다음 소멸의 불가분. 자, 가백에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아니면 갑이 해제권을 포기했습니다. 나 해제 안 하겠다. 포기했다. 그럼 해제권 소멸된 거죠.
얘가 포기되면 얘들 둘이에서는 전원이 안 되잖아. 한 명이 포기되면 전부 다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에게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소멸하면 전원 다 소멸한다. 이게 해제의 불가문이야. 그 동그라미 왼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자, 세 번째 줄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자, 해제 시간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잖아. 5월 1일 뭐 이거는 11월 3일 이렇게 시간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지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날짜는 달라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도달한 때 해제가 돼. 자, 이렇게 해제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로 소급해서 해제가 된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거기 방가루 2번에 3번에 해제 효과 중요 표시하세요. 해제 효과 한 문제 이거예요. 해제 효과 몇 문제? 한 문제.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 쉬어서 정신 차려봐요. 조금 쉬었다 하죠.